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1년만 기다려요. 꼭 정규직으로 해드릴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6년 동안 매년 같은 말을. 이 여자는 그 말을 믿고 버텼습니다. 70억짜리 계약서를 혼자 썼고 수백억 M&A를 혼자 총괄했고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전부 이 사람 손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직함은요? 계약직, 월급 220만 원. 그리고 6년째 되던 해 그녀는 조용히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가 그녀의 빈자리를 실감하는데 딱 2달이 걸렸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팀장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녀의 대답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유가 처음 규줌 DNS 코퍼레이션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간 날은 봄비가 내리던 화요일이었다. 26, 졸업 후 8개월간의 구직 끝에 받아든 입사 통보서는 그녀의 손에서 살짝 구겨져 있었다. 지방 중견기업 계약직 월 200만 원. 조건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지유는 고개를 들었다.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되뇌면서. 인사팀장 오석준 부장은 50대 초반의 남자였다. 짧게 정돈된 흰 머리카락, 배 위로 살짝 걸친 넥타이, 그리고 볼 때마다 같은 말을 하는 남자. 그가 계약서 서명 전에 지유에게 건넨 말은 이랬다. 서 씨, 우리 회사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 1년은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게 방침이에요. 역량만 보여주면 딱 1년 뒤에 정규직 전환이에요. 그건 내가 보장합니다. 지유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사람이 어떤 말을 믿는 데는 논리보다 절박함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법이다. 그리고 26의 서지유는 충분히 절박했다. 그녀가 배치된 부서는 전략기획팀이었다. 총 6명이 일하는 작은 팀이었지만 회사의 중장기 사업 계획과 외부 제안서, 투자 유치 자료 등 가장 핵심적인 문서들을 모두 다루는 곳이었다. 팀장은 차장 직급의 이한솔이었다. 40 초반 항상 퇴근이 가장 늦고 회의 때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 그는 지유를 처음 보는 날 이렇게 말했다. 전략 기획에 온 거 환영해요. 근데 여기 오래 못 버티는 사람 많아. 양이 많거든. 해볼 수 있겠어요? 해보겠습니다. 지유는 짧게 답했다. 군더더기 없이 각오를 담아서. 첫 달부터 업무량은 상상 이상이었다. 투자 제안서 초안 작성, 경쟁사 분석 리포트, 분기별 경영 실적 취합 및 시각화. 정규직 동료들도 야근이 잦은 팀이었는데 지유는 그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했다. 그게 계약직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인정받아야만 전환이 된다. 그러니 더 열심히. 그녀의 엑셀 실력은 팀 내에서 단숨에 화제가 됐다. 경쟁사 매출 비교표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의 지유는 단순 표 대신 동적으로 필터링되는 대시보드 형태의 파일을 제출했다. 이한솔 차장이 눈을 치켜뜨며 물었다. 이거 혼자 만든 거예요? 네. 매번 수동으로 바꾸시는 게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침묵. 그리고 차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잘했어요. 3글자였지만 지유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울었다. 기쁨 때문이기도 했고 그 3글자가 월급 명세서에는 조금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했다. 그녀의 통장에는 여전히 매달 200만 원이 찍혔다. 같은 팀 정규직 막내 박재원은 280만 원을 받고 있었다. 지유는 알고 있었다. 구내 식당에서 우연히 엿들은 이야기였다. 모른 척했다. 1년만 버티면 달라질 테니까. 첫 해가 저물어갔다. 지유는 그해 회사 연말 평가에서 전략기획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오석준 부장이 웃으며 말했다. 서 씨, 내년 초에 정규직 전환 논의해봅시다. 논의. 그 단어의 무게를 지유가 제대로 읽는 데는 1년이 더 걸렸다. 두 번째 해 3월 지유의 계약서는 갱신됐다. 조건은 동일했다. 계약직 월 200만 원 1년. 달라진 건 오석준 부장의 말뿐이었다. 올해는 진짜야. 회사 내부 규정 때문에 이번엔 어쩔 수 없었는데 하반기에 인사위원회 열리면 그때 전환 심사 올릴 거야. 서 씨만 믿고 기다려. 지유는 서명했다. 하지만 이번엔 마음 한켠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생겼다.
불신은 아니었다. 불안이었다. 그 불안을 잇는 방법은 더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었다. 마침 그해 봄 회사는 굵직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었다. 중견 물류회사 두 곳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제안서였다. 계약 규모만 70억. 성사되면 회사의 매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딜이었다. 이한솔 차장이 팀원들을 모았다. 이번 제안서 외부 컨설팅 쓰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우리가 직접 한다. 서지우 씨가 데이터 파트 전담하고 나머지는 이야기하면서 배분하자. 지우는 데이터 파트 전담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시장 분석, 수요 예측, ROI 시뮬레이션, 경쟁사 벤치마킹. 외부 컨설팅 한 팀이 했을 분량을 혼자서. 그것도 계약직으로. 그녀는 3주 동안 매일 밤 11시에 퇴근했다. 집에 돌아오면 씻고 곧장 잠들었다. 꿈도 없이 알람 소리가 울릴 때까지. 그 3주간 만들어낸 자료는 총 89페이지였다. 이한솔 차장은 완성된 제안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서지우 씨, 이거 외부 컨설팅이 와도 이것보다 잘 못 만들었을 거야. 지우는 담담하게 웃었다. 칭찬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칭찬이 월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제안서는 성공적이었다. 70억 규모의 제휴계약이 성사됐다. 대표이사 김명주는 전 직원 메일로 전략기획팀의 성과를 치하했다. 이한솔 차장은 포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 팀 전체에 회식비 50만 원이 지급됐다. 서지우에게는 따로 아무것도 없었다. 회식 자리에서 지우는 소주를 마시며 웃었다. 정규직 동료들이 건배를 제안하고 차장이 우리 팀이 최고야를 외칠 때도 웃었다. 화장실에 가서 잠깐 거울을 바라봤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다. 27이 된 그녀는 30처럼 보였다. 그해 여름 지우는 이한솔 차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차장님, 하반기 인사위원회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오 부장님 말씀으로는 그때 전환 심사를 올려주신다고 하셔서요. 차장이 잠시 멈칫했다. 눈을 피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 대답이 나오기까지 0.5초의 공백이 있었다. 그 공백을 지우는 기억했다. 아, 그거 나도 확인해 볼게요. 올해 예산 동결 이야기가 나와서 인사팀하고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 예산 동결. 지우는 그 단어를 수첩에 적었다. 처음으로 회사가 하는 말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하반기 인사위원회는 열렸다. 지우의 이름은 안건에 없었다. 오석준 부장은 연말 평가 이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번째 해도 그렇게 저물었다. 달라진 건 없었다. 지우의 역량이 아니라 회사의 의지가. 두 번째 해가 시작될 무렵 지우는 자신이 이 회사에서 무엇인지를 조용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존재의 형태가 아닌 기능의 문제였다. 회사는 그녀를 필요로 했다. 아주 깊이, 아주 넓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는 순간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20년은 코로나가 세계를 뒤집어 놓은 해였다. 오프라인 중심이던 DNS 코퍼레이션도 직격탄을 맞았다. 기존 사업 구조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대표이사는 긴급 전략 재편을 지시했다. 이 일이 누구 손에 떨어졌겠는가? 전략기획팀이었다. 그리고 전략기획팀에서 이 일을 실질적으로 이끈 사람은 서지우였다. 당시 이한솔 차장은 상반기 내내 대표이사 밀착 보고 업무로 외부 일정이 잦았다. 팀원들은 각자 역할이 있었지만 통합 전략을 짜고 보고서로 정리하는 건 사실상 지우 혼자였다. 그녀는 사업부별 현황을 취합하고 비용 구조를 분해하고 3가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사업 재편 로드맵을 만들었다. 45페이지 보고서. 그녀는 새벽 2시에 퇴근했다가 아침 7시에 다시 출근하는 날이 열흘 이상 이어졌다. 보고서는 대표이사 앞에서 이한솔 차장이 발표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없었다. 계약직은 임원 보고 회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불문율이 있었다. 회의 후 차장이 돌아와서 말했다. 대표님이 이 자료 누가 만든 거냐고 물었어. 내가 팀 합작이라고 했어. 지우는 웃었다. 잘 됐네요. 그해 하반기 회사는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
외부 IT 업체와의 협업 프로젝트로 전략기획팀이 주관 부서가 됐다. 지우는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PMO 역할을 맡았다. 일정 관리, 각 부서 취합, 업체 커뮤니케이션, 중간 보고서. 그것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할 일이었고 프로젝트 매니저는 별도 수당을 받는 자리였다. 지우는 아무 수당도 받지 않았다. 계약직에게는 프로젝트 수당 지급 규정이 없었다. 그녀가 인사팀에 조심스럽게 문의하자 오석준 부장이 답했다. 서 씨, 이번 프로젝트 잘 마무리되면 내가 직접 대표님께 전한 건 말씀드릴게. 그게 수당보다 낫지 않아? 지우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오석준 부장의 눈에는 거짓말쟁이의 눈빛이 없었다. 그는 아마 진심이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실행할 의지가 없었을 뿐. 사람은 그렇게 두 얼굴을 가진다. 진심과 행동이 다른 얼굴.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외부 업체 담당자가 인수인계 때 이런 말을 했다. 서지우 씨 없었으면 이 프로젝트 엉망이 됐을 거예요. 제가 PMO 역할자 많이 봤는데 이 정도로 꼼꼼하고 전문적인 분은 처음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한솔 차장도 옆에 있던 다른 팀원들도 아무도 그런데 서 씨는 계약직이에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우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세 번째 해가 끝나갔다. 연말 평가에서 지우는 다시 팀 최고점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계약서를 갱신했다. 세 번째. 정규직 전환은 여전히 내년이었다. 내년은 늘 존재했지만 결코 오지 않았다. 29이 된 지우는 사무실 창가 자리를 배정받았다. 작은 특혜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특혜가 아니라 관성이었다. 4년을 그 자리에서 일했으니 그 자리가 그녀의 것이 된 것뿐이었다. 자리는 있었지만 타이틀은 없었다. 여전히 계약직 연구원 서지우. 그해 초 전략기획팀에 새로운 정규직 직원이 들어왔다. 김동현 26살 경영학과 졸업. 지우보다 3살 어린 경력도 실적도 없는 신입이었다. 초봉 260만 원 정규직. 지우의 월급은 여전히 220만 원이었다. 입사 4년 차에 겨우 20만 원이 올랐다. 지우는 그에게 업무를 가르쳤다. 엑셀 사용법, 제안서 작성 방식, 사업부별 담당자 연락처, 회의 준비 절차. 그는 배우는 속도가 느렸다. 지우가 30분에 끝내는 작업을 2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그는 이미 정규직이었다. 수습 기간만 지나면 퇴직금이 쌓이고 연차가 생기고 승진 트랙에 올라선다. 지우의 퇴직금은 계약직이었기에 1년마다 정산됐다. 4년을 일한 그녀에게 쌓인 연속 재직의 법적 보호는 없었다. 회사는 매년 계약서를 새로 썼고 매년 새로운 시작처럼 만들었다. 그의 가장 큰 사건은 4월에 일어났다. DNS 코퍼레이션이 경쟁사 휴죽 한진 스트래티지와 인수 협상에 나선 것이다. 이것은 회사 역사상 가장 큰 M&A였다. 수백억 단위의 협상이었고 실사부터 계약 구조 설계까지 모든 걸 내부에서 소화해야 했다. 외부 법무법인 하나, 회계법인 하나를 붙였지만 내부 전략 파트는 전략기획팀 몫이었다. 이한솔 차장은 그해 초에 부장으로 승진했다. 이한솔 부장은 지우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지우 씨, 이번 M&A 실사 자료 총괄해 줄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 팀에서 이걸 감당할 사람이 지우 씨밖에 없어.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거절의 신호가 아니었다. 조건을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부장님, 저 이번 프로젝트 마치고 나서 정규직 전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어요? 매번 말씀만 나오고 실행이 안 돼서요. 이한솔 부장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곤란함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그건 내가 이번엔 진짜로 책임지고 대표님께 직접 말씀드릴게요. 이번 딜이 성사되면 회사 분위기가 달라질 거야. 그때 같이 올라가요, 우리. 같이 올라가요. 지우는 그 말의 달콤함을 알면서도 받아들였다. 그것이 협박인지 회유인지 선의인지 불분명했지만 어쨌든 프로젝트는 해야 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녀였다. M&A 실사는 6개월이 걸렸다. 지우는 그 기간 동안 1200페이지 분량의 실사 자료를 조율하고 양측 실무진 회의 130여 회를 조율했으면 최종 계약서 협상 자료를 3번 전면 수정했다.
그녀의 컴퓨터 앞에는 늘 3개의 모니터가 떠 있었고 책상 위엔 항상 식어버린 커피가 있었다. 10월 M&A가 최종 타결됐다. 수백억 규모의 딜이 성사됐다. 대표이사는 전 직원 행사에서 이를 발표했고 전략기획팀 이한솔 부장을 단상으로 불렀다. 박수가 쏟아졌다. 서지우는 객석 맨 뒤에 앉아 박수를 쳤다. 그해 연말 정규직 전환은 또다시 없었다. 이한솔 부장의 말은 이랬다. M&A 이후 통합 작업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아서 인사 구조가 안정되고 나서 전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내년에 꼭.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다. 그냥 가방을 들고 자리로 돌아갔다. 수첩에는 그날 날짜와 함께 이렇게 적혔다. 4년. 아직도 계약직. 내년이라는 말은 이제 믿지 않는다. 첫 번째 해의 봄은 이상하게 포근했다. 지우는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출근하면서 차창 너머로 벚꽃이 지는 것을 봤다.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곧이어 이 회사에 들어올 때도 벚꽃이 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5년이 흘렀다. 꽃은 다시 폈지만 그녀의 직급은 그대로였다. 그해 초 인사 발령이 났다. 이한솔 부장이 전무로 승진했다. 후임 팀장으로는 외부에서 과장 경력직이 영입됐다. 송인혁 과장 35 컨설팅 펌 3년 경력. 그는 부임 첫날 팀원들에게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략 기획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계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각자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개별 면담을 먼저 해볼게요. 지우와의 면담은 사흘 뒤였다. 그녀가 그동안 해온 업무 목록을 간단히 설명하자 송인혁 과장은 조용히 듣다가 물었다. M&A 실사 총괄, PMO, 사업 재편 로드맵. 이게 전부 서지우 씨가 한 거예요? 네. 직급이. 계약직이시죠? 네. 송인혁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지우는 그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외부에서 온 사람의 눈에는 이 상황이 이상하게 보일 테니까.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것이 당연해져 있었지만 저도 전환권에 대해 한번 위에 말씀드려 볼게요. 지우는 이번엔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웃었다. 그 말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그해 5월 지우는 처음으로 회사 밖을 들여다봤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커리어 플랫폼에 이력서를 올렸다. 작성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다시 정리했을 때 이상한 감각이 왔다. 이게 다 나야? 이렇게 많이 했어? 경력 기술서를 쓰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를 객관적으로 봤다. 70억 제휴계약 제안서 단독 작성, 수백억 M&A 실사 총괄, 디지털 전환 PMO, 사업 재편 로드맵 설계. 어떤 컨설팅 펌에 갖다 놔도 팀장급 이상의 이력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직함은 계약직 연구원이었다. 열흘 뒤 헤드헌터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지우 씨 이력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략 컨설팅 미들마켓 쪽 포지션을 구하는데 관심 있으세요? 처우는 현재보다 많이 좋을 거예요. 지우는 전화를 끊고 한참 핸드폰을 바라봤다. 그리고 혼자 씁쓸하게 웃었다. 밖에서는 오라고 하는데 안에서는 5년을 기다리게 한다. 그녀는 일단 현직에 더 있기로 했다.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었다. 떠나려면 제대로 떠나야 한다는 본능적인 판단이었다. 지우는 준비하기 시작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한편으로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내놓는 것에 타협하지 않는 것.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다.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였다. 유리천장은 위를 막는 게 아니다. 아래에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서지우는 5년이 지나서야 그것을 올려다볼 힘이 생겼다. 균열은 조용히 시작됐다. 사람이 망가지는 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미세한 피로골절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소리 없이 무너진다. 서지우의 균열도 그랬다. 2022년 8월 전사전략기획회의가 있었다.
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분기 회의였다. 지우는 이 회의를 위해 40페이지짜리 사업 현황 분석 자료를 준비했다. 회의 전날 밤 11시까지 회사에 남아 마지막 수정을 했다. 오타 하나 없이 데이터 출처까지 모두 달아서 회의 당일 회의실 문이 닫히기 직전 오석준 부장이 그녀를 불렀다. 서 씨, 오늘 회의는 임원하고 파트장 이상만 참석이야. 밖에서 대기해. 지우는 손에 들고 있던 자료 뭉치를 부장에게 건넸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게 노력하면서 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녀는 회의실 바깥 복도에 앉아 1시간 반을 기다렸다. 자신이 만든 자료가 자신 없이 논의되는 동안 발표를 누가 했는지는 모른다. 송인혁 과장이었을 것이다. 그는 지우가 준비한 자료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었다. 지우가 전날 밤 그에게 미리 브리핑을 해두었으니까.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왔다. 지우는 복도 한켠에 서 있었다. 이한솔 전무가 그녀를 지나치다 멈췄다. 서지우 씨, 오늘 자료 좋았어. 대표님도 만족해 하셨어. 지우는 웃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전무님, 저 내년에도 계약직인가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지우도 놀랐다.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었다. 5년간 눌러온 것이 불쑥 튀어나왔다. 이한솔 전무가 잠깐 굳었다. 주변에 다른 임원들이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얘기는 따로 하자. 따로. 지우는 그 단어를 들으면서 알았다. 따로 할 이야기라는 건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뜻이다.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는 결국 아무 이야기도 아니다. 그달 말에 지우는 다시 헤드헌터에게 연락했다. 이번엔 먼저 연락한 것이다. 아직 기회 있나요? 헤드헌터가 반갑게 응답했다. 물론이죠.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서지우 씨 이력서 보고 굉장히 관심 가진 곳이 있어요. 요즘 리얼 스트래티지라고 아세요? 미드마켓 전략 컨설팅인데 요즘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곳이에요. 연봉도 현재 대비 최소 70% 이상 올릴 수 있을 거예요. 70% 이상. 지우는 잠시 계산했다. 220만 원에 70%면 374만 원. 총 590만 원 이상. 이건 꿈 같은 숫자였다. 면접 잡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9월 첫째 주 지우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첫 번째 면접을 봤다. 요즘 리얼 스트래티지의 전략 부문장 박혜린 상무였다. 40 초반의 여성 임원. 지우의 이력서를 천천히 읽더니 고개를 들었다. 5년간 이 모든 걸 계약직으로 하셨어요? 네.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왜 안 해줬는지 혹시 이유 들으셨어요? 들을 때마다 이유가 달랐습니다. 박혜린 상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저희 회사로 오시면 정규직입니다. 직급은 시니어 스트래티지스트 과장급이에요. 연봉은 협의해 봅시다만 최소 6천은 보장드릴 수 있어요. 6천만 원. 연봉. 지우의 현재 연봉은 세전 2,640만 원이었다. 그녀는 면접 자리에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야 욕실 문을 잠그고 조용히 울었다. 서럽기도 하고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생각에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도 결국 왔다는 안도 때문이기도 했다. 얼스트래티지와 2번의 추가 면접이 있었다. 실무 케이스 인터뷰, 임원 면담. 지우는 2단계 모두 여유 있게 통과했다. 5년간 실전으로 쌓은 내공은 어떤 케이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면접관들이 더 감탄했다. 실무 경험이 굉장히 탄탄하시네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부딪혀 오신 게 느껴져요. 맞는 말이었다. 지우는 교과서로 배운 게 아니라 몸으로 배웠다. 야근으로, 납기로, 실패로,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성취로. 최종 오퍼는 1대1월 초에 나왔다. 연봉 6,500만 원, 시니어 스트래티지스트 직급, 성과 인센티브 별도 정규직. 처우 조건서를 열어본 지우는 한참 그것을 들여다봤다. 현재 급여의 3배에 가까운 숫자였다. 5년이라는 시간을 들고 이걸 얻었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지웠다. 오퍼를 수락했다.
입사일은 2월 말로 정했다. 인수인계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3개월을 두었다. 사직서를 쓰는 날 지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커피를 내리고 사직서를 A사 한 장에 담담하게 썼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 이유는 더 쓰지 않았다. 이유를 길게 쓸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이유를 이미 알아야 했었다. 사직서를 이한솔 전무에게 먼저 들고 갔다. 전무실을 노크하고 들어가 두 손으로 사직서를 내밀었다. 전무님, 이번 달 말로 퇴사하려고요. 이한솔 전무가 사직서를 받아들고 읽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놀람, 당혹감, 그리고 그 아래에 숨겨진 어떤 것. 서지우 씨,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직입니다. 어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전무가 사직서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잠깐, 지금 바로 결정은 하지 말고. 내가 대표님한테 정규직 전환 이야기를 다시 올려볼게. 이번엔 진짜로. 지우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다. 그 문장을 5년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셀 수도 없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사직서를 낸 순간에야 이 말이 나온다. 전무님, 5년 됐어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5년 동안 이번엔 진짜라는 말을 들었어요. 1년차 때, 2년차 때, 3년차, 4년차, 5년차. 그 말을 믿고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전무가 입을 열었다 다시 닫았다. 할 말이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미안해요, 서씨. 그 말은 진심이었다. 지우는 알았다. 하지만 진심인 미안함은 5년 전에 필요했다. 지금의 미안함은 너무 늦었다. 아니에요, 전무님.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지우는 그렇게 말하고 전무실을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어깨에서 무언가가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5년의 무게였다. 오석준 부장에게 사직 의사를 전하자 그는 펄쩍 뛰었다. 서씨, 지금 우리가 내년 사업 계획서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지 않아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돼? 지우는 그 말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분노도 서운함도. 그저 냉정하게 생각했다. 부장은 지금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사업 계획서를 붙잡고 있다. 인수인계 기간 3개월 드립니다. 충분하실 거예요.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다. 지막날은 평일 화요일이었다. 2월의 마지막 날. 창밖으로 봄이 시작되는 냄새가 났다. 지우는 5년 전 처음 왔던 날도 비슷한 냄새였다는 걸 기억했다. 계절은 정직하게 돌아온다. 사람만이 약속을 어긴다. 오전에 마지막 업무 인수인계를 마쳤다. 후임은 팀에 새로 합류한 주임급 직원이었는데 지우가 3개월간 정리해준 인수인계 자료만 300페이지가 넘었다. 그 안엔 자신이 5년간 쌓아온 노하우, 거래처 담당자 특성, 내부 보고, 시 주의사항, 데이터 정합성 체크 방법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는 분은 처음 봐요. 후임이 말했다. 지우는 웃었다. 그냥 내 방식이에요. 오후에 팀원들과 간단한 작별 인사를 나눴다. 케이크가 나왔다. 팀원 중 한 명이 눈물을 흘렸다. 정규직 신입 김동현은 어색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송인혁 과장은 진심 어린 얼굴로 말했다. 서지우 씨 같은 분이 이렇게 가시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회사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웠다. 가장 짧게 같이 일한 사람이 가장 솔직하게 말해줬다. 오후 5시. 지우는 책상을 비웠다. 개인 물건은 작은 상자 하나에 다 담겼다. 5년을 일한 자리치고는 정말 작은 흔적이었다. 모니터 받침대 아래 숨겨두었던 작은 메모지 묶음, 서랍 안에 핸드크림 2개, 즐겨 쓰던 볼펜 몇 자루. 그녀는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한번 돌아봤다. 5년이 녹아있는 공간이었다. 수백 번 야근을 했던 자리,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화장실로 뛰어갔던 통로,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자료가 칭찬받던 날 서 있었던 자리. 이상하게 아무렇지 않았다.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발이 가벼웠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한솔 전무를 마주쳤다.
그는 잠깐 걸음을 멈추더니 말했다. 잘 가요, 서씨.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전무님. 건강하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지하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서지우는 눈을 감았다. 5년이 지나갔다. 이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다. 건물을 나서자 2월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상자를 한 손에 들고 가방을 다른 손에 들고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에 그 회사 건물이 보였다. 기어를 전진으로 넣었다. 그리고 나아갔다. 뒤를 보지 않았다. 볼 필요가 없었다. 앞에 있는 것들이 훨씬 밝았으므로. NS 코퍼레이션의 3월은 늘 바쁜 시즌이었다. 상반기 전략 리뷰, 신규 사업 아이템 스크리닝, 외부 파트너사 미팅. 예년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지우가 있었다. 올해는 없었다. 처음 2주는 괜찮았다. 인수인계 자료가 방대했고 팀원들은 그것을 보면서 업무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2주가 지나자 문제가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제는 외부 파트너사 미팅이었다. 오랜 협력 관계의 데이터 분석 업체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다. 서지우 씨 안 오세요? 퇴사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사실 서지우 씨랑만 일해봐서 다른 분이랑은 처음이라 조심스럽네요. 송인혁 과장은 웃으며 넘어갔지만 속이 쓰렸다. 외부에서도 지우의 이름으로 관계가 쌓여 있었다. 그것이 개인 역량인지 회사 자산인지를 그동안 아무도 구분하지 않고 당연히 써왔던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사업 계획서였다. 3월 말 제출 마감이었는데 지우가 매년 혼자 짜던 구조를 팀 전체가 달라붙어도 채우지 못했다. 데이터가 있어도 어떻게 스토리를 짜야 하는지, 수치가 있어도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지가 제각각이었다. 송인혁 과장은 급기야 지우가 남긴 이전 사업 계획서를 꺼내 거의 동일한 구조로 만들었다. 대표이사 보고에서 김명준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 뭔가 예전이랑 느낌이 다르네. 논리 흐름이 좀 어색해. 아무도 이유를 말하지 못했다. 5월이 되자 이한솔 전무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안건은 상반기 전략 실행 부진이었다. 계획된 프로젝트 3개 중 2개가 일정이 밀렸고 하나는 아예 착수가 안 된 상태였다. 전략 기획팀 역량이 전반적으로 처지는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야? 오석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지우 씨가 나가고 나서 팀 실행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했던 역할이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전무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걸 왜 이제 얘기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이야말로 핵심이었다. 왜 이제야? 왜 있을 때는 몰랐는가? 아니, 알고 있었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회사는 급히 외부 경력직 채용을 시작했다. 전략기획팀장급, 경력 7년 이상, 연봉 협의. 지원자는 왔지만 서지우 같은 사람은 없었다. 당연했다. 서지우가 가진 것은 단순한 스펙이 아니었다. 5년간 이 회사의 사업 구조를 몸으로 이해하고 외부 파트너들과 신뢰를 쌓고 데이터부터 스토리텔링까지 혼자 끝내는 능력. 그것은 채용 공고로 살 수 없는 것이었다. 한편 서지우는 리얼 스트래티지에서 날아다니고 있었다. 입사 첫 달부터 박혜린 상무의 눈에 들었다. 지우가 맡은 첫 프로젝트는 제조업 클라이언트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이었다. 3주 분량으로 배정된 업무를 지우는 2주 만에 완료했다. 퀄리티는 상무가 이거 외부 업체 도움받은 거 아니죠? 라고 재차 물을 정도였다. 혼자 했습니다. 와. 동료들은 처음엔 의심했다. 이직자들이 종종 부풀린 이력서를 들고 오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의심은 인정으로 바뀌었다. 2달이 지나자 지우는 팀 내 비공식 조언 창구가 됐다. 막히면 서 씨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분위기. 월급은 이전의 3배였다. 연차는 15일이었다. 야근 수당도 나왔다. 무엇보다 그녀의 이름이 자료 하단에 정식으로 찍혔다. 보고서 작성자 서지우 시니어 스트래티지스트.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결과물이 임원에게 보고됐다.
그것뿐이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다. 을이 왔다. 서지유가 DNS 코퍼레이션을 나온 지 8개월이 된 시점이었다. 그녀는 그날도 리얼 스트래티지 사무실에서 클라이언트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 화면을 보던 지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서지유 씨죠? 저우줌 DNS 코퍼레이션 대표이사 김명준입니다. 순간 지우의 손이 멈췄다. 김명준 대표. 5년간 같은 건물에 있었지만 직접 통화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임원 보고회에서 멀리서 몇 번 봤던 그녀가 만든 자료를 들고 잘 됐다고 말하던 사람. 네, 맞습니다. 바쁘신 것 같으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서지유 씨가 나가고 나서 우리 전략기획팀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서 씨가 하던 일의 절반도 현재 팀이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서 씨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표는 계속했다. 다시 올 생각이 없으신가요? 직급은 팀장으로 모실 수 있고 처우도 충분히 맞춰드릴 수 있어요.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임원 트랙으로. 임원 트랙, 정규직, 팀장. 이 말들이 5년 전에 왔다면 어땠을까? 지우는 잠시 생각했다. 아마 울었을 것이다. 기뻐서. 그런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았다. 그 말들이 이미 그녀에게 필요 없어진 이후에 왔으므로. 대표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근데 저 지금 여기서 너무 잘 지내고 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렇군요. 정말 제가 너무 늦었군요. 네. 지우는 짧게 답했다. 비꼬지 않았다. 화를 내지 않았다. 그냥 사실을 말했다. 늦었다. 그것뿐이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대표님.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노트북 화면을 봤다. 미팅 준비 자료가 80%쯤 완성돼 있었다. 마저 작성했다. 커피는 식었다. 새로 내렸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지우는 동네 작은 와인바에 들렀다. 혼자였다. 글라스 와인 한 잔을 시키고 창가에 앉았다. 가을 저녁 사람들이 지나갔다. 불빛이 따뜻했다. 스마트폰을 열었다. 최근 6개월간의 급여 명세서를 확인했다. 세후 월 420만 원대. 이전 회사보다 정확히 3배. 그리고 그 아래 가장 최근에 도착한 메일 하나. 박혜린 상무에게서 온 것이었다. 서지유 씨, 이번 분기 성과 인센티브 책정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최고 등급이 나왔어요. 금액은 내주 중으로 확정될 거예요. 수고 많았습니다. 지우는 메일을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다. 와인 잔을 들었다. 붉은 액체가 빛을 받아 투명하게 빛났다. 건배 상대는 없었다. 혼자였으니까. 그래도 잔을 살짝 들어 올렸다. 창밖으로 가을 저녁으로 5년의 시간으로. 그녀는 그렇게 29의 마지막 가을을 혼자 조용히 축하했다. DNS 코퍼레이션은 그해 연말 전략기획팀장으로 외부 영입한 부장급 남성이 4개월 만에 퇴사했다. 조직 적응 실패라는 공식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전임자가 해오던 방식이 너무 고착화돼 있어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전임자의 방식이란 서지유의 방식이었다. 오석준 부장은 그해 정년을 1년 앞두고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그는 지우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서 씨, 내가 당시에 정규직 전환을 좀 더 강하게 밀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잘 지내죠? 지우는 답장을 썼다 지웠다. 다시 썼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부장님도 건강하세요. 그것이 전부였다. 원망도 없고 감사도 없는 가장 중립적인 인사. 그것이 지우가 줄 수 있는 최선이었다. 분노는 오래전에 이미 써버렸고 이제 그 자리엔 고요함이 들어와 있었다. 이듬해 봄 서지우는 리얼 스트래티지에서 매니저로 승진했다. 입사 1년 2개월 만이었다. 팀을 이끄는 자리였다. 처음으로 직함이 생겼다. 서지우 매니저. 팀원 3명이 배치됐다. 그녀는 첫날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싶어요. 노력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이지만 결과는 개인의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름이 우리가 만드는 모든 자료에 들어갈 거예요. 팀원들이 눈을 마주쳤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지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 안에 5년이 들어있다는 걸 그녀는 알았다. 5년의 계약직, 5년의 기다림, 5년의 인정받지 못한 성취들. 그것이 서지우를 만든 것이기도 했다. 다만 그것은 그녀가 원해서 겪은 것이 아니라 겪고 나서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었다. 차이가 있다. 아주 큰 차이가.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없어진 후에야 비로소 드러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 서지우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가 돌아갈 필요가 없는 곳에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